네, 반갑습니다. 일전에 제가 아시는 분 회사를 운영하시고 하는 사장님 사무실에 제가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가니까 뵙게 대통령 훈장이랄까 무슨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막 쫙 이렇게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야,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이제 계속 그걸 가있더라고요.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뭐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전부 그런 걸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벽에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참 대단하게 야 대통령으로부터 그 받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로 이야기하면 참 왕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그 사람이 어디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그 사람을 어떤 통제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장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또 우리 공자님이 이야기한 네 가지 덕목 인, 의, 예, 지하는 거 있죠. 그것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게 이래 상장을 주고 훈장을 주고 이런 무엇을 주지 않습니까? 이래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뭐 대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는 사람이 칭찬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 어디서 보니까 가수 나훈아가 나라에서 훈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같습니다. 그런데 나훈아가 훈장을 거부했죠. 그래서 저는 뭐 거부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훈장을 주는 것, 그것 또한 국가에서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어떻습니까? 좋아하죠. 훈장을 받았으니까.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는 그 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갈고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자랑 삼아 좋아하고 그것은 뭔가 잘 모르고 있다.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국가에서 이용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그래서 나훈아 그 가수가 훈장을 받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훈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행동에 부자연스럽죠. 뭐 국가에서 뭐 이런 일에 오라면 또 가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니까 부자연스럽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훈장이나 상장이나 우리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칭찬 아닙니까? 그것에 너무 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고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으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뭐 나름대로 지금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사회 단체에 관변 단체라고 그러죠. 많이 이렇게 가입을 했었습니다. 체육회, 주민자치회, 그 외 여러 뭐 봉사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직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뭣도 모르고 야 내가 거기에 있는 어느 회원이다, 소속된 회원이다,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소속감이라든지 좀 프라이드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영이라고 그럽니다. 허영. 진실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허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그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것 또는 뭐 주민센터 이런데 동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좋다고 희닥거리고 그게 무슨 진정한 의미의 그 자기 즐거움이 진실이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죠.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모임에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되죠. 당연히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무엇입니까? 줏대도 없이 참말로 안 됐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절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그로부터 나의 정신적 만족감과 충만감과 소속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절 다 끊고 그 아까운 시간에 저는 오히려 공부를 하고 공부를 통한 즐거움을 찾고 또 그거를 가지고 제가 이런 글을 쓰고 또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반장이란 완장만 차게 되면은 뭐 제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또 회장이 되기나 또 리더가 됨으로써 자기 자신의 그 리더십 또 키우고 또 정치를 하면 정치에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장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목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은 무엇입니까? 회원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쓰레기입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이제 젊은 때는 그런 데 가입해서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하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60줄에 들었으면 그런 모임을 과연 필요한 모임인지 생각을 하시고 가능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할 때 보면은 국회의원들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고 시장들 쫄쫄 따라다니고 있죠. 그거 제발 하시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뭐 제가 노예입니까? 결코 그런 일들. 그게 뭐냐? 반장이란 직책을 줘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바로 나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또한 허영의 세상이다. 실제와 맞지 않는 허영을 이용하는 세상이다. 이렇습니다. 공자의 그 네 가지 덕목이 있죠. 인이 있는 사람, 의가 있는 사람, 예가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이 또한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그런 황제들이나 위정자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마 썼을 것입니다. 왜?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그런 공자의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참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작 자신은 그 공자님이 이야기한 네 가지 덕목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인, 의,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의 본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인이 아닙니까? 예가 아닙니까? 예는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 오면 막 그 예의를 차리는 거 있죠. 굽신거리고 할 말도 안 하고, 또 아부성의 발언, 칭찬, 너무 뭐 좋습니다, 이런 것.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히 뭐 직장이든 어디서든 간에 참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이야기, 뭐 아부성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들어서 왜 국회의원들한테 아부를 하고 시장한테 아부를 하고 그런 위정자들한테 아부를 당할 것입니까? 칭찬의 말에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이 바로 그런 그것입니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는 그 타이틀 벽에 걸어놔놓고 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칭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칭찬에 내 자신이 노출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그런 그 충고,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칭찬도 들을 필요 없고 충고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남에게 정말로 우러나는 마음이 아니라면 칭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칭찬, 이런 상을 주는 것은 전부 허영입니다. 허영.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여자분들한테 이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진정으로 이뻐서 이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자기의 진짜 속마음과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자는 허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이 전부 허영의 세상입니다. 허영. 이 진실과 이 사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또 주고,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뭐 훈장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칭찬의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고지고대로 기분 좋다고 우쭐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하든 나에게 비난을 하든 뭐 비난은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됩니다. 비난은. 문제는 칭찬입니다. 칭찬하면 정말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 칭찬 이것의 본 뜻을 제대로 아셔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본 뜻은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막 거진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자신도 남들을 함부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그런 아우성 칭찬 이런 거 저는 하지 않기를 제가 바랍니다. 당연히 남에게 뭐 충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충고할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 충고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의 충고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옛날에 황제들, 위정자들도 공자님의 인의 예지도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하물며 요즘 그런 칭찬들, 아우성 발언, 그런 훈장, 상장 모두 다 나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변단체 그 모임을 일절 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아까운 시간에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진정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자, 스님들의 그 자격문 스스로를 갖다가 경계하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나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걸 이제 붙여놓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3일 수심 천재 보여 100년 탐물 1조 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닦은 마음 수양은 1000가지 보배고 100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허영의 세상에 빠져있는 삶,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전부 허영입니다. 그런 상 주는 거, 훈장 주는 거, 칭찬하는 거 전부 허영이다. 그러니까 그런 칭찬의 말에 좋아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불이중도라는 이야기. 불이중도. 그런 칭찬은 결코 칭찬이 아니고 칭찬은 곧 비난으로 빠진다. 그것을 아신다면 칭찬을 함부로 받고 그런 상을 함부로 받고 그런 것은 안 된다. 왜? 우리의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남이 칭찬해 준다고 들뜨고 그런 훈장 준다고 들뜨고 그것은 아니다. 그런 칭찬이 오면은 이것이 바로 비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또 행복이 오더라도 이 행복은 뭐 인연따라 나에게 잠시 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인의예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본심, 우리의 본래 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인의예지도 그 위정자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야, 너 참 인이 있는 사람이구나.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 스스로 예의 있는 사람이 막 들려 그럽니다. 왜? 그것은 자기 본심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심. 중요한 것은 그런 인의 예지보다도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의 본래 마음, 본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허영에 들떠서 남의 칭찬에 들떠서 그런 외부적인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또는 훈장을 받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그 대통령으로부터 그 어떤 이런 거 받았다. 그러면 막 내 스스로 기분이 우쭐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엉터리 같은 자의식을 가지는 것, 이제는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사시다가 참 후회 없이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것, 야, 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서 이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걸 받은 사람이다. 또 어떤 이런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남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참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네, 과연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고 칩시다. 그 사람이 과연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허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죠. 3일 수심 천재부여 백년탄물 일조전이라. 자기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의 본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허영의 세상에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인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인행. 자, 공자에 보면 삼인행 필요 아사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은 장자에 오는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삼인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 세 사람이 걸어갑니다.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두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다,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럴 때 이 바른 생활의 태도를 가진 사람,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두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 혼자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바른 삶을 사는 사람도 나쁜 삶의 길로 빠져들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인간 본성, 참다운 삶,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한 사람은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이 가니까 이 좀 안 좋은 사람도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탐진치와 오용락에 빠져서 허영의 세상에 빠져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타이틀을 주고 훈장을 주고 반장이라는 직책을 주고 허영에 빠져있고 내 스스로도 또 무슨 발언을 하고 뭔가 세상 천지가 허영의 세상이다. 그러니 장자는 이것을 대단히 가슴 아파하고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바로 아시고, 중요한 것은 자기 본성을 찾아가는 것, 자기의 이 본마음, 진실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 함부로 자기 마음과 달리 이쁘다, 당연히 남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과 다른 칭찬, 그것 또한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